사실은 지금도 땅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라 무덤이 고총이라고 하는 단순히 크고 화려한 무덤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국가급 장례 공간이었다는 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 쪽샘지구에서 신라 고분 발굴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양기홍 학예연구사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땅속에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서 신라인들의 삶과 죽음을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땅속에 남아있는 단서를 통해서 1500년 전 신라인들의 마지막 안식처에서 그들이 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다시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쪽샘지구에서 4에서 6세기 때 신라인들의 무덤을 발굴하고 무덤과 여기서 나오는 유물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덤의 구조만 보는 게 아니라 유기물 분석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감, 장신구, 심지어 비단벌레 장식까지 확인되면서 당시 문화가 훨씬 더 생생하게 복원되고 있습니다. 처음 발굴 현장에서 조사했을 때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21살 때 땅을 파다가 실제 유물이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책에서 보던 역사와는 완전히 다르게 직접 눈앞에서 역사를 만나고 그 역사를 복원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이걸 계속 평생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중독됐던 것처럼 군대에서 발굴하는 게 꿈에서 나왔을 때 이미 저는 한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주는 이미 다 알려진 도시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지금도 땅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쪽샘지구는 경주 도심 한가운데 있는 아주 특별한 유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신라의 왕족과 귀족들의 무덤이 밀집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봉분이 남아있지 않은 곳에 집이 들어서고 마을 골목이 생기면서 겉으로는 그냥 오래된 동네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쪽샘지구는 동산처럼 보이는 봉분이 있는 고분 몇 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지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고분군입니다. 그래서 발굴조사 현장에서는 늘 이번에는 어떤 무덤이 있을까?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다 보면 겉으로는 그냥 돌덩이, 쌓은 흙이지만 조금만 파보면 돌이 일정하게 놓여 있거나 토기 조각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라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주로 삼국유사, 삼국사기 같은 기록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기록만으로는 당시 신라인들의 삶과 죽음을 자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라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발굴입니다. 특히 쪽샘지구는 그 점에서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무덤만 확인되는 게 아니라 무덤을 어떤 순서로 만들었는지, 흙과 돌을 어떻게 쌓았는지, 무덤 주변 공간을 어떻게 나눴는지, 또 무덤 안에 어떠한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까지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발굴 조사도 크게 보면 신라 왕경 복원 사업의 일환입니다. 특히 쪽샘지구는 지금까지 발굴 조사 현장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어서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실제 발굴 조사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적을 보는 게 아니라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쪽샘지구는 신라시대 왕과 귀족의 무덤이 밀집해 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고분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문헌인 신증동국 여지승람에도 등장하며 당시 이미 신라 왕릉이 여러 기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 지역의 고분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입니다. 1900년대 초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경주 지역 문화유산 조사가 이루어졌고 1931년부터는 쪽샘지구 내 일부 고분에 대한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번부터 155번까지 번호가 부여하게 되었고요. 155번은 여러분이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천마총입니다. 약 200년에 걸쳐 조성된
신라 왕족과 귀족의 집단 묘역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발굴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밟고 있는 흙을 걷어내는 건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 아래에는 신라의 문화층이 있기 때문에 모두 수작업으로 손으로 소미를 들고 층층이 내려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발굴 조사 방법입니다. 이곳 쪽샘지구는 보이는 봉분을 제외하고 땅속에 수많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무덤을 모두 조사하지는 않고는 분포조사를 통해 무덤의 위치와 범위 그리고 무덤 간의 성후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 학술적으로 중요한 무덤이나 훼손 위험이 있는 무덤을 선정하여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구 특성입니다. 쪽샘지구에서 대표적인 무덤은 적성 목각묘인데요. 한글로 하면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합니다. 즉 무덤 상부에 돌이 쌓여 있어서 무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돌들을 걷어내고 내부 무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발굴 조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시시포 무덤에서 나온 신라 기마무사 갑옷 세트입니다. 사람이 입는 찰갑과 말이 입는 마갑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함께 나왔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머리부터 목, 몸통, 다리까지 보호하는 구조가 거의 온전히 확인됐습니다. 말 갑옷도 약 740매 정도의 철판이 펼쳐진 상태로 나와서 신라가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금속 가공 기술과 군사 체계를 갖고 있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름 23m의 중형 적성 목각묘인 41호분에서는 금동관, 금동간식, 갑옷 조각, 큰 칼, 말 갖춤 등 2000점이 넘는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신라 무덤이 고총이라고 하는 단순히 크고 화려한 무덤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국가급 장례 공간이었다는 점입니다. 무덤은 그냥 시신을 묻는 공간이 아니라 흙을 쌓는 순서, 돌을 놓는 방식, 부장품을 넣는 자리, 주인공과 함께 묻힌 순장자들이나 물건의 배치까지 모든 과정이 아주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의식 공간이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특히 적성 목각묘를 조사하면서 예전에는 큰 무덤 하나씩 따로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주변에 작은 무덤들과 함께 왕족과 귀족들이 묻히는 공간 전체를 일종의 장례 구역처럼 설계한 겁니다. 이건 신라 사회가 생각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질서 있는 사회였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앞으로 쪽샘지구 발굴을 통해 가장 기대하는 건 신라 왕경의 중심부가 어떻게 계획되고 운영되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대하는 건 신라 왕족과 귀족 묘역이 어떤 질서로 배치됐는지를 더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무덤들이 단순히 흩어진 무덤이 아니라 하나의 질서와 기준 아래 배치된 신라 왕실의 지도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주 시민들께서 이 도시를 더 자랑스럽게 느끼고 다음 세대도 자연스럽게 이 가치를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